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시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에 대해서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네, 가상화폐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버블 상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합법화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 뉴프라이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도 최우진 이사와 함께 자산관리편으로 1시간 함께하겠습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머니맨 자산관리편 저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화와 게시판 열어두고 있는데요. 쌍방향 소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머니맨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해 주세요. 서울 전화고요. 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SNS 최근에 많이 활용하시죠? 네,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24시간 체크해서 또 방송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머니우먼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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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일본으로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얼굴이 더 확 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장을 네. 빙자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아이고, 삿포로 예,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예. 이번 여름에 앵커님도 네, 저도 휴가를 삿포로 갔다 다녀왔잖아요. 왔어요. 예, 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네. 꼭 그쪽으로 이제 명분을 만들어서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어요. 네, 만들어서 지금은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 동글동글해져서 깜짝 놀랐어요. 금방 뺍니다. 다이어트. 네, 그럼요. 네, 함께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많이 먹어서. 네. 제가 그 오프닝에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더 큰 힌트가 있어요, 네. 이사님. 네. 제 최유진 옷에. 이사의 의상에서 정말 또 너무 센스가 넘치고 오늘 주제를 네. 생각해서 의상을 준비하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의사님. 제가 또 네. 베트남 뭐 특집 이런 거 할 때는 시뻘겋게 빨간 또 의상. 입고 나오고 네. 오늘은 또 이제 오늘 주제가 또 아까 힌트 주셨다시피 테마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할까 내가 또 이번 주가 할로윈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마리화나 코스프레를 답을 공개해 주셨어요. 네, 오늘의 하고 주제 나왔습니다. 마리화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네. 잡으셨어요? 마리화나 주제? 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라고 이제 네. 원고를 쓰면서도 잠시 멈칫했다가도 굉장히 또 세계적인 지금 그럼요. 트렌드고 테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절대 불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좀 합법적인 흐름이 네. 또 일어나고 있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뭐 뉴프라이드라든지 맞아요. 바이오빌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사명 변경이 됐어요. 왜냐면 네.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한류뱅크가 이제 그 인수를 하면서 한류 아이비라고 바뀌었는데 최근에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캐나다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용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면서 뭐 잠들지 않는 도시다. 뭐 이제 뭐 축제가 맞아요. 지금 캐나다. 이거에 그린 러시로 지금 축제 분위기인데 네. 이런 분위기 아무래도 휩쓸어지면은 다들 이제 궁금해하실 것이. 사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마리아나를 뭐 기호용으로나 의료용으로나 많이 뭐 이제 쓰진 않잖아요. 니즈가 많진 않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네. 이제 투자의 힌트를 얻으려면은 다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자산 네. 관리에서 이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테마가 이렇다 보니 투자할 네. 곳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럼 그런 투자처는 어떤 곳이 있고 또 이런 시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요청을 주셔가지고 네. 네, 오늘 또 센스 있게 또 앨런 네. 머스크 사진으로 네.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아마 시장 대응하시면서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또 하나의 투자의 어떤 틈새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4시간 귀 기울여 주신다면은 재밌게 또 투자 힌트 하나 얻어가실 수 있는 또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자료와 함께 또 준비해 오셨더라고 오늘 네. 차례차례 얘기 저희 해볼까요? 네. 사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늘 얘기해온 것도 우리가 크게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네. 뭐 이제 선물이냐 아니면 이제 현물이냐 이런 관련되거나 아니면 선진국이냐 네. 뭐 이제 신흥국이냐 아니면 뭐 이제 보통 가상화폐라든지 이제 네. 그런 거 관련된 이제 테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또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뭐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우리 기사 뭐 헤드라인부터 보시면 미국인의 66%가 뭐 마리아나 합법화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니까 그쵸, 과반수죠. 되게 네. 10명 중에 거의 7명이 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의료용 마리아나의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 없죠. 네, 뭐 네. 니즈도 별로 없고 사실 이제 그런 사례도 왜냐면 보편적으로 마리아나라고 하면 뭔가 이제 그 미국 부정적인 인식. 예.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약간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약 아니면 굉장히 불법적인 거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게 합법화되는데 이게 또 아시아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회에서 19회 국회 그리고 20대 네. 국회에서도 지금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걸로 굉장히 지금 움직임이 크고 있고요. 뜨겁죠, 얘기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캐나다에 이어서 뭐 영국도 특정 의료용 제품을 마리화나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네. 캐나다 10월 17일 뜨거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뭐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 네. 기업들이 이걸 반사 이익으로 뭐 상한가를 치거나 이제 많이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네. 이만큼 이제 지금 보시면 캐나다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영국 등 이제 유럽 그리고 이제 아시아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글로벌 테마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ETF든 주식이든 최근 모멘텀이 오르면서 확 급등하고 네. 그만큼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빠지기도 했지만 제가 사실 오늘 이제 큰 흐름상 맥락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도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하대성. 조류 독감이라든지 네네.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그 남북 테마주 뭐 이런 걸로 그냥 단발적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점점 더 합법화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니까 네.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마냥 이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그럼요. 아니구나라는 네. 거에 대한 이제 시청자분들의 네. 좀 인식을 바꿔드리고 네.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걸 좀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네.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시다시피 마리화나 하면은 일단은 인식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게 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말레이나 영국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게 의료용으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그런 인식이 좀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네.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서타자가 제가 알기로는 우루과이에서 네, 맞아요. 합법화가 되고 두 번째 전 세계에서 캐나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일부 지역은 또 허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쵸.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어느 네. 정도 보고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요, 네. 그 미국의 이제 브라이트필드라는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네. 여기 전 세계 마리아나 시장 규모 추정치를 보시면 단위는 이제 10억 달러고요. 네. 일단 2018년 올해 기준으로 이제 7.7. 이제 77억 달러죠. 77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에는 314억 달러까지 지금 성장할 전망으로 지금 4배 내다보고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네. 타 산업 대비로 이제 CAGR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60%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흐름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네. 최근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합법화가 된 게 의료용이 아니라 이제 기호용으로 그냥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다 뭐 누구나가 살 수 네. 있을 정도로 네, 네. 합법화 흐름이 이제 나게 된 게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했던 이유인데요. 미국이 사실 이제 2018년에 전 세계 대마 판매량의 9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이제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제가 뭐 따로 이제 그래프는 준비를 못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90%를 차지하지만 네. 점점 더 이제 보편화가 되고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나 지역이 많아지게 되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네. 2021년이라든지 좀 더 후가 되면은 네. 미국이 차지하는 쉐어는 50%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만? 미국 자체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거는 아, 그만큼 네네. 다 합법화되는 나라나 지역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넓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좀 더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제 다들 많은 이제 컨설팅 기관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도 어떤 핵이 있잖아요. 네, 네.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전 세계 대매 판매량은 뭐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에서는 언제 합법화가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현재 여론 분위기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쵸. 어떻습니까? 사실 아까 뭐 77억 달러라든지 314억 달러로 이렇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가 기호용 식품이나 소비재로 봤을 때 네. 미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그렇게 금액으로만 얘기하면 확 와닿지 않는다라고 않아서. 생각하실 맞아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맥주 판매량보다는 적고요. 네. 와인 판매량보다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맥주와 네. 와인 사이에 마리아나가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굉장히 소비재로는 되게 그 니즈가 많고 많이 판매가 네. 되고 있다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와인을 딱 비교해 주시니까 그럼 되게 많이 그쵸. 느낌이 드네요. 네네. 근데 와인도 많이들
또 기후식품이니까. 그쵸. 예, 예. 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마리아나의 합법한 물결에 대해서 지금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신체적인 피해, 그리고 중독성, 사회적 그 피해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들이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대마와 이제 비교가 많이 되는 것이 네. 술, 알코올, 네. 그리고 이제 담배랑 담배.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마리아나 합법한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네. 실제로 술이나 담배보다 신체적인 피해라든지 그 사회적인 피해나 중독성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의외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보편화되지 않고 워낙 네. 이제 안 좋은 부정적인 마약이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지만 오히려 이제 연구 결과로는 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은 더 합법화되고 있는 이제 전망이고 더 이제 네. 확산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전망이 더 크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비교하면은 덜하다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위험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는 감안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쵸. 중독성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점 더 합법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제 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네. 사실 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마리아나는 이제 또 이런 걸 양지화 시켜서 지금 음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양지화 시켜서 과도한 이제 범죄자 양산을 줄여서 사회적 비용으로 쓰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이제 감소를 시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미국에 주별로 5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마리화나 합법화 현황을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부분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을 하거나 이렇게 전면 허용하는 곳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만 허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면 불법하는 곳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미국 주별로 이제 마리화나 매출 세율 같은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워싱턴이라든지 오레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콜로라도 그리고 메인 네바다주에서는 이렇게 텍스를 매겨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의 양산을 이제 줄여가지고 사회적 네네. 비용을 또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세수 증대 효과가 그렇죠. 굉장히 있겠어요. 세수 증대 효과와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이제 뭐 농장의 재배부터 생산에 네. 그리고 유통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도 범죄자들은 줄이고 네. 그리고 일자리는 창출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우리가 미국 펀드 그리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큰 맥락에서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네. 미국의 금리가 올라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내수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네. 그동안 우리가 올랐던 거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거나 이제 기간의 조정에 대해서는 네. 사실 세 발의 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왜 탄탄하게 올라줬었냐라고 하는 거는 양적 이제 완화에서 다시 긴축으로 가더라도 네. 탄탄하게 이제 내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세수 확보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네. 거기에 이런 마리화나 산업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네. 한몫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보시면 2017년에 그 산업별로 이제 구인 건수 증가율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미국 하면은 네. 땡주라 그래서 뭐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네. 뭐 넷플릭스. 넷플릭스에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IT나 소프트웨어 쪽이 되게 컸잖아요. 그쵸. 근데 그쪽 구인 건수보다 작년 기준으로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서 구인 건수가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 네. 헬스케어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헬스케어,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네. IT 소프트웨어 이쪽도 크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 구인 건수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네. 왜냐면은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되게 이제 음성화돼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합법화가 되면서 네. 니즈가 많아지면서 일자리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들은 많이들 이제 관심이 없으시면 모르는 네, 네. 경우가 그래요. 많기 때문에 저 처음 봤어요. 네, 이번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이제 팩트 체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전문직 노동자 수와 마리아나 산업 노동자 수도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약사, 그리고 네. 텔레마케터, 치위생사, 제빵사와 마사지 치료사 사이에 저렇게 마리아나 산업 종사자가 전문직으로 떡하니 네. 굉장히 대중적인 직업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서상으로는 네. 마리아나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라고 하면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직업이 뭐야 하는데 네. 마리아나 재배 이럴 수도 없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되게 핫한 마리아나 재배라고 하면 굉장히 네. 부호스럽고 되게 어.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그 첨단에 있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거는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제 네. 친구 중에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IT 소프트웨어로 그 스타트업으로 한번 엑시스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네. 그 친구가 패밀리 비즈니스로 지금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이제 부인까지 네. 해서 그 3대가 같이 지금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같이 마리화나 재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만큼 어떻게 그렇게 IT라든지 금융 쪽 최첨단에 달리던 친구들이 이쪽에 투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이제 경제 지표나 그 내부적인 이런 사정들이 뒷받침해주는 걸 보고 괜히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사실 돈의 흐름은 뭐든지 그럼요. 니즈가 네. 있는 곳에 그 따라가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도 이제 맞춰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미국이라든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면은 IT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뭐 4차 산업하면 보통은, 여기에만 너무 네.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큰 테마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더 이제 이렇게 니즈가 있었고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팩트 체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훨씬 더 유망하고 성장하는 전문직으로 그럼 친구분이 이동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오히려 제빵사나 네. 마사지 치료사보다 보다. 더 이제 니즈가 지금 네.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아우 진짜 솔깃하네요. 저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뉴욕으로 이민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호용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긴 합니다만 네. 의료용으로도 네 많이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리화나의 정말 사용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네. 어떤 또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 하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공부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뭔가 되게 음지스럽고 마리아나에 대해서 뭔가 금기시 되어 있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퍼듀 대학에서 연구 사례가 있길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마리아나 전문가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네. 먼저 이 두 그림 자료만 보시면 일단 네, 마리아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오해가 좀 풀리는 그림이 되는데 알려주세요. 일단 네. 대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햄프와 마리화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냥 농작물 재배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오일로 쓰거나 네. 음식이라든지 저런 부분에 쓰이는 걸 햄프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네. 일단은 대마초 이제 캐나비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안에서 햄프와 마리화나로 이렇게 나뉜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사실 이제 마리화나는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좀 네네.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 THC라는 것과 CBD로 이렇게 보통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THC 함량이 얼마 이상이냐, 뭐 네. CBD 함량이 얼마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마약 중독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제 약물로서 사용이 가능하냐 없냐를 이제 분류가 구분을 돼요. 짓는데요. 네. 여기 이제 보여 있는 것처럼 햄프로 햄프. 들어가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마리화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THC 함량이 20% 이상이고 그 CBD 이상이 이제 10% 이상인 종이고요. 네. 햄프는 THC가 그 함량이 미만? 0.3% 미만이고 네. CBD 함량이 20% 이상인 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마리화나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는 저희 이제 파르마 컬러진 컬러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약물로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거는 햄프 쪽이 아니라 마리화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캐나비스 안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마리화나 쪽이 의료용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재배를 할 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햄프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그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네. 햄프시드? 사실 네. 다들 햄프시드 하면 대마 씨를 네. 사서 드시는 게 그 진짜 타임즈에서 선정한 슈퍼푸드로 햄프시드가요? 네. 오. 그 선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이제 햄프시드는요. 여기 네. 저도 이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냥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햄프시드 대마 씨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냥 너무 손쉽게 그냥 온라인으로 사실 네. 수가 있는데요. 대맛인지 몰랐어요. 네, 그게 햄프가 그 대마예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씨라든지 그런 줄기에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CBD 함량, THC 함량이 0.3% 낮아서. 미만이기 때문에 네. 마약이라든지 중독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같은 대마라도 네네. 우리 이제 보통 3을 대마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재배는 다 하고 있지만 그걸 약으로나 그 마약으로는 안 쓸 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 햄프시드는 먹으면 네. 굉장히 평온감을 주고 건강식품이에요. 건강식품이기 네. 때문에 네. 예, 드시면은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네, 좋다고 하니까 네, 챙겨 주변에서 드세요. 그런 네, 건강 네. 질환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슈퍼푸드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네. 홈쇼핑 분위기로 넘어왔는데 네. 실제로 저 이제 보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마는 이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제가 이제 그래요. 삿포로에서 단풍을 보고 왔는데 단풍 이걸 공부를 하고 가다 보니까 단풍잎이 이거하고 다 똑같아요. 지금 네, 이사님께서 대마처럼 하고 오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카프하고. 네, 이 마리화나 이 잎을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약이나 이런 이제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이렇게 네, 쓰게 네. 되는데요. 네. 정말 사용처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거 이외에 이게 다 사용처예요? 네, 상상을 네. 넘어서서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약물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에센셜 오일, 우리가 화장품 쓸 때 에센셜 오일로도 쓰이게 되고요. 화장품 에도 들어가고, 원료. 예, 그리고 이제 약물, 그 약을 만들 때 제약회사에서도 들어가고요. 음식에도 들어가게 되고, 네. 실제로 저는 이제 제지 회사에서도 대마, 삼을 쓰기도 하고요. 우리 삼배 이런 거 할 때. 네, 네, 그런 천으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재질 같은 거 이제 네. 사용을 할 때. 의류 쪽에서도 많이 쓰네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제 쓸 수도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디케어 제품. 그리고 건설에도 저 이제 마리아나 꼭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 이제 닭들. 이나 저렇게 키울 때 네.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소라든지 이런 초식 그 동물들 우리가 네. 그 키울 때 네, 예. 이라든지 먹이는데 네. 정말 사용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네. 일단 꽃과 잎 부분이 굉장히 그런 이제 마약이라든지 그런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처방이라든지 이런 의료용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네. 아까 햄프시드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완화가 돼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완화가 돼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슈퍼푸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제 뭐 예. 쉽게 이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완화가 되어 있고 네. 인식 자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바뀌어져 있고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에서도 그냥 이제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회에서 굉장히 이런 움직임이 되게 합법화해야 한다. 합법화해야 예. 된다는 움직임이 지금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장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 왜냐하면 예.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파킨슨병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약물 치료를 못 받으셔가지고 되게 괴로워하시거나 힘드신 이제 환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물론 이제 예. 되게 그런 부정적인 저뿐만 하더라도 되게 공부를 하기 전에는 네.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제 봤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네,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합법화 흐름이 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는 네. 남용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이로운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물을 볼 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소하고 닭이 되게 활발할 것 같아요. 이걸 사용을 하면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투자 아이디어로 저희 이제 한번 연결시켜 볼까 이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네. 저희 머니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거는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나가 핫한데 어떻게 돈을 벌 거냐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마리아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ETF가 있을 ETF 수 있고요. 상품. 그리고 네. 실제로 이 관련해서 지금 핫한 해외에 이제 기업에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쪽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네.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자회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또 예. 관련해서 제가 또 이제 그 요즘 코인 쪽도 핫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코인도 지금 16개 정도가 있는데 아, 그쪽 그래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실패한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서치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ETF부터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네. 들어갈수록 신세계입니다. 저는 ETF가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네, 아마 마리아나, 많은 분들이 모르실 네. 거예요. 네, 마리아나 네. ETF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상상도 있습니다. 못하셨죠? 네. 네. 실제로 지금 호라이즌스 마리아나
생명과학 ETF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호라이즌스 마리아나 라이프 사이언스 ETF인데요. 벤치마크는 독일의 이게 놀스 아메리카 마리아나 인덱스고요. 네. 실제로 작년 4월에 캐나다 토론토에 상장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사실 작년? 이제 이거 자체가 왜냐하면 네. 토론토에 상장을 했고 캐나다에 지금 합법화된 게 올해 맞아요. 지금 네. 이번 달 17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상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 될 거고 합법화 네. 될 거라는 물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 염두를 해두고 상장을 시킨 거라서 그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네. 이제 또 이제 그 수익률이 좋았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강세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2018년 이후에 초창기에는 좀 약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호재 노출이 됐잖아요. 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뭐 그 할 거다라고 했고 내년에 이제 2017년 4월에 상장이 됐고 네. 2018년에 이미 합법화 될 거니까 이미 다 이제 깔 수 있는 펜을 제로 다 깐 노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 것만큼 다 이제 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좀 비난을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관련 주식이 높은 밸류에이션의 우려감 등으로 사실 이제 약세가 됐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올라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게, 이거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ETF 허리즈, 네, 마리아나 라이프 그거랑, 사이언스 ETF. 실제로 또 하나의 ETF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얼터너티브 하베스트 ETF 이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네. 보통 이제 ETF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비교를 수익률 비교입니다. 네네. 네. 해보시게 되면은 작년 1월부터 이제 올랐다가 지금 계속 올랐다가 지금 다시 좀 떨어졌었어요. 7, 8, 9월에 굉장히 핫했네요. 왜냐하면 저희 오히려 네. 더 10월 이후에 내린 거는 재료가 이제 소멸된 거죠. 왜냐하면 아. 합법화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연초 이후에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은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저렇게 3.5% 저렇게 올라줬고 네. 나머지 이제 ETF 이제 마리아나 ETF로 비교해봤을 때는 연초 이후에 21.1% 그리고 15.1%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S&P 500 지수보다는 네. 선방을 해준 이제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왜 저 두 가지 ETF는 둘 다 마리아나인데 차이가 나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조금 더 높으니까 허리즌이. 네. 그 또 높은 것도 있고요. 두 번째 그 얼터너티브 하베스트 ETF에 대해서는 저기는 좀 더 이제 방어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요? 이건 좀 이제 왜 하나 더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은 게 네. 일단 이건 작년 12월에 미국에 상장을 했고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을 했고 일단 남미 지역의 부동산 ETF로 탄생을 했는데요. 부동산이요? 네, 그 이후에 네. 마리아나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마리아나 관련 산업으로 테마를 변경을 했습니다. 중간에 바꿨군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이제 투자 대상이고요. 글로벌하게 투자를 할 네네. 수가 있는 거고 향후 이제 마리아나 사업 영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르다고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네. 되게 독특한 점이 일단은 마리아나 관련 산업에 그러니까 비중의 높은 곳에만 투자를 하는 호라이즌 조금 전에 네. 설명해드렸던 거기 캐나다에 상장된 ETF 랑 다르게 향후 마리아나 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 가능성이 잠재력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거든요. 아직 안 해도 네, 할 그래서 수 이제 있는. 그런 글로벌 네. 기업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필립 모립스라든지 네. 브리티시 타바코 그리고 저펜 타바코 등 그런 대기업도. 네, 아까 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코올이라든지 네. 그 타바코 그리고 마리아나를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 마리아나가 점점 더 합법화되면은 네. 결국에는 좀 손해를 보거나 위기의식을 느끼는 기호식품이 바로 이제 타바코, 담배가 될 그래서 거거든요. 필립 모리스가.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고잉 컨선하고 네. 회사가 이제 존속하기 위해서는 담배 회사들 우리 그럼 마리아나 하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수밖에 없는 있겠네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도 같이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마리아나가 굉장히 핫할 때 오르는 거는 좀 더 이제 아까 이제 호라이즌즈보다는
적게 덜했지만 확 떨어질 때는 오히려 좀 더 방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네네. 대중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대중적인 그 소비재와 네. 기호식품에 투자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장은 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가 합법화됐다. 그리고 이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도 가격이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아까 그 두 가지 ETF를 비교한다고 보면은 호라이즌즈보다는 이 ETF 이거를 조금 MG 더. 이쪽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장기적인 걸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마리아나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과 그리고 좀 탄탄한 타바코라든지 마리아나 산업 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력이 빵빵한 회사들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오를 때는 조금 더 적게 오를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때는 그 방어력이 더 이제 강하다고 최근 1년 동안 그게 증명이 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락에 사실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풀리는 그쵸, 것보다. 그쵸.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ETF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인 이제 그 투자 성향에 맞게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두 상품 모두 다 굉장히 획기적인 ETF 상품이고 약간의 차별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저희가 굉장히 위축이 돼 있잖아요. 투자 심리가. 그쵸, 그래서 최소한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은 차라리 이쪽을 조금 더 베팅 네.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그쵸, 또 네. 이사님의 뷰까지 함께 저희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ETF 말고 그럼 직접 투자는 못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네. 같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 전략을 잡는 게 좋을지 미국에도 상장 기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마리아나 관련해서 상장된 기업들이 많아서라고 많았나? 이제 생각을 네. 하실 텐데요. 일단 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마리아나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제 재배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땅에 직접 이제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네. 농장을 해서 재배를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생산을 하고 또 유통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크게 세 단계로.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마리아나를 이걸 추출을 기반으로 약품을 생산을 하는 기업도 있을 아, 거고요. 네네. 네, 실제로 저는 이제 그 현지 쪽 관련해서 이제 그 연구 결과라든지 그 실제 쪽 트렌드가 어떤지 찾아보니까 네. 뭐 그 마리아나 관련된 대마 사탕도 있고요. 대마 아. 초콜릿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걸 그 제조하는 곳들도 많고 네. 실제로 그런 그 마리아나 관련된 인프라나 네. 이런 간접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리아나 재배나 생산이 사실 네. 이제 대다수인데 그 해당 영역은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치열해요. 왜냐하면 그냥 땅만 있으면 미국이나 이런 쪽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네. 땅만 있고 허가만 받으면 그냥 지금 농장 같은 걸 뚝딱뚝딱 지어가지고 이제 네, 하다 네. 보니까 사실 이제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약세, 그러니까 1월 달에 아까 네. 이제 작년에 상장되고 나서 올해 초에 약세를 보였잖아요. 수익률이 ETF 네. 자체도. 근데 다른 이제 업체들 이런 상장되어 있던 마리아나 관련된 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ETF도 그 이제 같이. 수익성이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네, 경쟁이 약화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수요는 커졌지만 네. 그 많이들 뛰어들다 보니까 먹을거리가 이제 콩환 쪽을 조금 나눠 먹게 더, 되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점점 더 합법화되는 곳이 많아지면은 니즈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이런 조금씩 경쟁이 심화되고 수요 늘어나고 거기 이제 받쳐주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그런 기간들을 거치면서 커져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면 금방 공급 부족도 있을 수 네, 있겠고요. 선점하는 예. 업체들과 살아남는 업체들이 더 대형화할 것이라고 보고 선점 있어서 업체들. 네, 더 네네. 이제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선점을 해서 잘 살아남는 기업인지 네네. 탄탄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재배나 생산보다는 약품을 만들거나 투자하는 업체들이 좀 더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곳에 네네. 간접적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재배나 생산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원가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네. 이미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해서 선점해서 이제 잘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원가가 안 들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 관련해서는 못 들어도 30% 이상은 원가가 들 텐데 네. 이미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있거나 그냥 단순히 투자만 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구조는 네. 크게 이제 부담이 없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사실 이제 이쪽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죠. 틸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었는데요. 플레이 다 들어오셨을 것 다, 같아요. 올해 아마 굉장히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그 주춤했고, 주식시장도 이제 뭐 이제 그 선진국 뭐 이제 후진국이라기보다 개발도상국이죠. 네, 신흥국과. 신흥국들도 네. 다 주춤할 때, 이 틸레이라는 이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는 뭐 하는 뭐야? 라고, 회사야? 이 회사가 네. 실제로 이제 17달러에 상장이 됐다가, 9월 달에 17달러요? 거의 고점이었던 아마 이제 250달러인가요? 그 정도 네. 찍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주춤해서 내려왔는데 거의 그때까지 한 1200% 이상이 올라서 예. 굉장히 또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가상화폐랑 이제 비교가 되면서 그냥 이건 그때 단순히 항상. 신기루다라고 하면서 또 반대파들은 이게 어떻게 신기루냐. 네. 실제로 1년에 4, 5모작 하는 마리화나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랑 가상화폐랑. 다르다. 이건 네. 정말 합법화된 물결로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좀 비교하면 그런 안 된다. 예, 비교 예. 대상 자체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틸레이라는 회사는 아마 최근에 이제 투자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제 들어보셨을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캐노피 그로스라는 이제 회사도 시총이 달러 기준으로 118억 6천만 달러나 되고요. 시총은 4개 회사 중에 가장 커요. 그렇죠. 캐노피가. 예, 가장 예. 탄탄하고 진짜 큰 네. 회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네. 회사, 그리고 이제 22세기 그룹이라는 회사, 그리고 총 이 네 회사가 가장 이제 마리화나 산업에서 그 상장된 대표적인 회사로는 굉장히 이제 크게 차지를 네.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서 마리화나 판매액도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부터 지금 2017년, 2018년까지는 지금 굉장히 급한 성장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빠르네요. 예, 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도 사실 이제 저게 굉장히 근거 있는 속도로 올라가는 게 50개 주 안에서 지금 올해 초 1월까지만 하더라도 기호용 마리아나로 이제 그 합법화됐던 주 자체가 이제 8곳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네바다 지나서 9개 주, 그리고 지금 12개 주까지 지나서 12개 예, 예요? 의료용뿐만 아니라 지금 기호용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개 주 이상에서 의료용과 기호용 포함을 해서 네, 네. 지금 합법화되고 있고 반 이상인데요, 그러면? 2019년 내년과 그리고 2020년까지 저렇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네. 미국 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이제 서두에 그 헤드라인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아시아에서 뭐 최초로 말레이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네, 네.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걸 하게 되면 먼저 그리고 하기는, 아시아에서 네. 사실 말레이시아가 하게 되면 아시아가 했단 말이야라고 하면 사실 주변에 있는 관련된 동남아시아나 뭐 네. 이런 쪽들도 파급 효과가 있겠어요. 파급 효과가 네. 금방금방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큰 기업들의 네. 동향도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신기루에 끝나고 갈 그게 아니라 정말 농사 1차 산업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호용도 있지만 의료용으로 이렇게 재배할 니즈가 수도 정말 있기 때문에. 있으면서 이제 네. 가는 거고 1년에 3호작에서 5모작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게 정말 특장점이네요. 네. 그렇죠. 쉬지 않고 네, 계속 보통 그냥 하는 우리가 거네요. 하면은 네. 뭐 봄에 이렇게 네, 뭐 심어서 농번기 때 하고 겨울에는 놀고 이러잖아요. 1년에 한 2모작 보통 우리가 네. 생각하는 게 2모작, 3모작인데 그것도 저는 많은 건데. 4모작, 5모작이라고 하면은 그 효율성이라고 하죠. 생산성이 정말 이제 높은 식물 중에 그러네요. 하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런 이제 시장성이나 네, 생산성도 네. 굉장히 이제 우수한 식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미국 아무 안에서 데서나 네. 잘 크나요? 어, 뭐 기후 조건이라든가 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가돌아와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지금 한번 너무 관심 갖고 네, 있으시고. 우리나라에 되게 네. 굉장히 재밌는 이제 뉴스에서 한 네. 번씩 나왔는데 어떤 이제 그 집에 가정집에서 네. 가정집 안에서나 그냥 밖에서나 아무 데서나 너무 잘 자란대요. 네. 그래서 어떤 집에서 너무 그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상해서 그쪽 관련해서 이제 그 출동을 했더니 네. 겨울에도 이제 키운다고 집 안에서 대마를 아. 재배를 해서 그런 이제 기사들 가끔 이제 뉴스의 거리로 그랬어요?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마는 재배하는데 크게 까다롭진 않은데 집 안에서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전염병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쪽에서는 네. 컨테이너당 하나하나씩 이렇게 되게 세심하게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데 잘 자라는 그 식물이라고 식물인데,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나 봐요, 산업군이요. 네. 네. 실제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이나 마리아나 재배 유통을 하는 회사들이 네. 있고요. 이 거래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지금 캐나다가 거의 중심적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캐노피 그로스 코퍼레이션이 가장 시총도 크고 굉장히 이제 핫한 회사고요. 그리고 오로라 카나비스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고요. 그리고 바이오테크 회사 그리고 기타 인프라 투자 회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중요한 점은 아까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유통 쪽은 네. 워낙 이제 재배나 생산 쪽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그만큼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다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낮아지고 경쟁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네, 네. 순간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가 많이 요동칠 수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예,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ETF 것처럼 상품. ETF 상품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여기에 집중된 것보다는 네.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다른 이제 커피 같은 네. 이제 그 담배라든지 다른 기호식품이나 소비재에 제너럴하게 가는 ETF로 가시는 게 좀 더 경쟁력이 있고 돈을 이제 자산을 방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그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바이오 테크나 헬스케어 쪽은 굳이 마리화나와 결부짓지 않더라도 네, 네.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나 그럼요. 그런 네, 펀드나 네. ETF 쪽도 이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살펴보실 때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나 ETF 안에서나 이런 종목들 개별 종목 안에 네. 이런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과 같이 이제 같이 이제 넣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시는 전략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노피 그로스 위에 이제 보이시는 것은 그 주가를 이제 주당 매출로 이제 나눈 이제 PSR 같은 경우가 100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거의 고밸류 상태인 거죠? 네. 왜냐면 지금 애플과 아마존의 PSR이 네. 거의 이제 4배 정도인데 거기에 비하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네요. 100배니까 네. 굉장히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이제 캐나다에서는 아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의료용 마리아나 재배 유통 쪽에 다 상위 종목들이 미국이 아니라 다 캐나다 쪽이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2019년부터 아마 마리아나가 첨가된 이제 음식이라든지 그 음료수도 아마 합법화될 거라는 아까 뭐 전망이 나오고 사탕도 있는데 얘기해주시고 하셨잖아요. 아마 이제 그 콘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브랜드라는 곳이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선제적인 대응이 나온 것이라고 아마 볼 수가 있는데 마리화나 재배나 유통 기업은 품질 면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이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네. 이제 덩치를 불리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캐노피 그로스 같은 경우가 네. 다른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시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히려 저 회사를 굉장히 좀 주목해서 어떻게 덩치를 더 키워나가고 네. 음식이나 이제 그 음료 관련해서도 합법화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모멘텀 관련해서 굉장히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그러네요. 예, 장기 투자를 하시되 네.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그냥 장독재처럼 묵은지처럼 사놓고 묻어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쵸. 예. 이런 합법화된 흐름, 재료가 소멸됐을 때는 또 이렇게 다른 데 운용을 하고 있거나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가 네. 또 저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또 가장 옮겨갈 수도 있는 탄탄한 거고. 곳에 또 이제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네. 그런 기업으로는 저런 이렇게 캐노피 그로스라는 기업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 네.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면은 많은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바이오테크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 유통 쪽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바이오테크 쪽 말씀드리면요. 일단 천연 마리화나 관련해서 네. 지금 FDA의 승인을 받은 바이오테크 업체는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제 마리화나 추출물로 첫 번째 FDA 승인을 받는 그런 기업이 이제 기업이 나온다 나오게 하면, 되면 네.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그 회사의 이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사태가 네, 나올 네. 텐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 나 이제 캐나다 내에서 나오는 회사 중에 가장
가망성이 높다고 보는 곳이 지금 이 GW 그 파마스티컬스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각 맨 위에 있는 회사들 좀 주목을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좀 좋은 투자의 이제 힌트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지금 이제 소아 내전증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라고 하는 이제 허가 신청서를 지금 FDA에 제출을 한 상태래요. 예, 근데 네. 이제 이 관련한 이제 그 소아 내전증 일종의 이제 드라베 증후군까지 네. 그 아직까지 FDA를 허가 취득한 치료제가 이제 없어서 선례가 없거든요. 다른 네, 이제 네.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네, 네. 굉장히 이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만약에 받게 되면은 네. 5년간 매출액이 이제 10.4억 달러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굉장히 이 회사의 블록버스터가 돼 줄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이 회사가 이 마리화나 관련해서 FDA 승인 대출을 이제 냈다는 점에 대해서 네. 그 결과를 아마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밸류가 높군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시총 관련해서 이제 가장 탑에 있는 뭐든지 1등을 가장, 좀 이제 주목해서 일등 봐야 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네. 한번 좀 네,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시대지만 어쩔 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뭐 멀리 안 가도 나는 뭐 해외 투자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국내에서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와닿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네. 최근에 좀 아마 이쪽 테마 관련해서 재미 좀 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리아나 관련해서 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 ETF며 해외 쪽 관련해서 직접 투자하는 건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네. 분들은 이 관련된 일단 국내에서 관련된 찾아보셔야죠. 예. 테마주로는 지금 이 네 군데 회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회사 네 군데가 일단은 미국에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수 관계자처럼 같이 그 엮여서 같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하는 많으니까. 것처럼 예. 맞는가 봐요. 왜냐면은 그 어떤 이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예를 들면 허가도 내야 되죠. 네. 그리고 거기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거기 관련해서 이제 자동 판매기 유통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뭐 다른 이제 그 솔라 관련된 회사 다른 회사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네. 그 회사도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그쪽을 그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국내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인프라나 하더라고요. 투자를 많이 하는 곳들이 네, 많은데 네, 네.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움직임을 보여준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제 마리아나가 합법이 됐다라고 되면서. 할 때 그 주가 흐름을 이제 많이 보여줬던 곳들이 이런 곳이 있는데요. 대장주인 뉴프라이드 네, 포함해서 일단 뉴프라이드 예. 포함을 해서는 이제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용 네. 대마초 투자 기업 및 재배 그리고 판매사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은 재미있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관련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뉴프라이드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 ICO랑 엮어가지고 카나코인이라고 하는 거를 ICO를 했었습니다. 카나코인이요? 네. 어. 카나비스의 카나코인입니다. 아, 네, 그 대마초 네. 관련해서 이제 네, 이쪽 관련해서 네. 연결을 했었던 건데요. 그것도 이제 하드캡이 거의 한 300억 정도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제 그 미국에 좀 더 그랬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관련해서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명 오늘 변경됐다고. 변경이 돼서 네. 오늘 바이오빌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한류 IB라고 합니다. 한류 IB? 한류 네. 관련해서 투자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한류 IB라고 사명 변경을 했으니까요. 그렇군요. 다음에는 네. 바이오빌이 아니라 한류 한류 IB 를 IB라고 찾으셔야 돼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 주의 대마초 허가권. 네. 이 허가권 안에는 재배와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 다 포함하는 관련된 그 거군요. 산업에 관련된 것을 포함을 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관련된 이제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가장 사실 움직임이 좋았죠. 상한가를 보였어요. 그쵸. 뉴프라이드는 상한가까지는 안 가는데 바이오빌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CMS 센트럴과 의료용 대마초 자동 판매기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같이 신사업 영역 확장하는 쪽도 있고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이런 테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 한참 좋을 때 네. 장기 투자 관련해서 어떤 짤이 있었는데 그 내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종목이 네. 화장품 관련해서 네. 신사업을 진출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화장품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좋았을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막 주가가 움직이거나 중국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되게 맞아요. 호재가 되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마리화나 관련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합법화되는 울결이 있고 네. 커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화장품 산업처럼 아. 국내에서도 모멘텀을 잃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마리화 대마초 관련된 뭔가 네. 이제 해외 재배나 가공이나 유통 관련된 MOU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와 의료 목적 대마초 추출물 연구 개발 투자 계약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이번에 이제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이제 이번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재료가 노출이 된 거고 네. 앞으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캐나다나 미국의 네. ETF나 해외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곳 이제 투자 말고도 국내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자회사라든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하거나 미국의 이런 MOU를 체결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런 국내에 관련된 상장사들도 미국과 봐야겠어요. 캐나다랑 어떤 연관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투자에 힌트를 좀 찾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은 뭐 테마로 아직은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향후에는 그 가치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 네 기업들을 눈독을 들이면서 향후 흐름을 잘 지켜봐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많은 내용들을 함께했습니다. 네. 이사님 저희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네, 본 사실 내용들? 오늘 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그냥 모멘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올랐지만 네. 가격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급락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지금 네. 아까 영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들 그리고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향후 이제 커질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ETF나 이제 뭐 주식이라든지 네. 아마 코인 시장들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좀 더 지켜보시면서 그때마다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네. 사실 향후 이제 의료용 대마에 관련된 이제 효능에 대한 이제 과학적 검증이라든지 약품 개발 여부가 대마 산업의 이런 이제 합법성과 성장성의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테마주라든지 ETF 관련된 이런 이제 가격이 많이 최근에 오른 것만큼 단기 변동성을 지금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규 투자 시점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기호용 대마초 이제 합법화를 고민하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최근에 조금 주춤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분간 이제 모멘텀을 더할 이슈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대마초 관련된 이제 신규 투자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네네. 이제 그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16개 정도 이제 과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기존 토큰들도 이제 기존의 토큰 가치에 대한 증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이제 실패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95% 정도 떨어진 것들이 많아서 네네. 실제로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투자 성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지에서 이제 그 음지에 있는 음지에서 것을 양지로, 양지로 이제 가져가는 거에 대한 흐름은 가져가시되 섣불리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 어떤 식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네, 꼼꼼하게 네. 공부를 하시면서 소중하게 자산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저희한테 주의사항까지 강조를 해주셔서 아마 이 흐름을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정말 지금이 절호의 또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그 타이밍이 보이시면 한 번 더 언급해 주세요, 이사님.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내용 많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9세기 금강 러시에 좀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2030 그린 러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이 마리화나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의사항은 지금은 신규 진입할 타이밍은 아니다. 워낙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면서 향후에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자산관리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